가치 투자자는 돌연변이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몇 없는 사회성 동물이죠. 집단의 생존이 개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집단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가치 투자는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집단이 현재 생각한 가격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우리의 본능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로는 본능을 거스리고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리루는 워런 버핏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는 히말라야 캐피탈이라는 운용사를 창업해서 2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19년간 연평균 수익률 19%로 대가들에겐 천재로 인정받는 숨은 고수입니다. 팬데믹은 큰 재앙을 불러왔지만 챗 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인공지능 모델과 같은 AI를 전례 없는 성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 AI 관련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주말 동안 부채 한도 협상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지난 목요일 엔비디아 주식이 거의 25% 급등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반도체 솔루션 업체인 마벨 테크놀로지가 32%가 상승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주식 캔들 차트를 보면요. 허공에 떠서 주가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칩 비즈니스의 다른 주요 승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인데요. 팬데믹 시작 시점 $80에서 $338까지 상승했죠. AMD입니다. 팬데믹 시작 시점 $50에서 최근 $125까지 상승했습니다. TSMC입니다. 팬데믹 시작 시점 $60에서 최근 $103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팬데믹 시작 시점 $55에서 최근 $90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AI 관련 주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팬데믹 시작 시점 $80에서 $332까지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입니다. 팬데믹 시작 시점 $60에서 $124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 AI 주식들을 보유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FNGU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310%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FNGU도 26일 금요일 하루 동안 9.58%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마켓 스미스 분석 자료인데요. 테슬라는 빨간색 5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 $207.89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일 이동 평균선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일 선이 차트를 뚫고 내려오면 탈출 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몇 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일본 자동차 회사의 왕관을 방금 빼앗았습니다. 2021년 4월 말에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를 놀라게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일론은 21년 4월 26일 회사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토 다이나믹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모델 Y가 올해 1분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모델 Y는 전 세계적으로 26만 7,200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토요타 콜로라 25만 6,400대, RAV4 21만 4,700대입니다. 토요타는 중국과 미국에서 판매 감소로 몇 년 동안 보유했던 왕관을 잃었습니다. 토요타 콜로라도에게는 엄청난 좌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캐시 우드는 테슬라 주가가 2027년에 $2,000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녀는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덕분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7년까지 $6트릴리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드는 테슬라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죠. 이는 현재 수준에서 927% 증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캐시 우드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토록 흥분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 증가, 두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세 번째는 로보택시입니다. 이러한 각 특성은 서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생산수의 확대로 시작되죠. 그리고 테슬라가 도로에서 FSD로 운행을 하는데요. 일반 차량보다 더 안전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자율 로봇 택시라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반대론자들이 있지만 모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포드는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죠. 테슬라가 전기차의 표준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드 F150 머스탱 마하 이 트랜짓 차량은 어댑터를 사용해서 내년부터 북미 전역에 걸쳐서 12,000개 슈퍼차저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테슬라의 충전 기능이 내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드의 CEO 팔리는 테슬라가 한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완전히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 자동차 시장의 거의 60%를 장악하고 있고 포드는 작년에 2위였습니다. 포드는 결국 테슬라를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이 세계 주식의 가치가 1트릴리언 달러가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은 이전에 각각 1트릴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초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각 회사의 매출을 보면요. 메타가 가장 먼저 1트릴리언 달러 클럽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요. 메타가 672빌리언 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962빌리언 달러, 테슬라가 612빌리언 달러입니다. 부채 한도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은 임시 부채 한도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2년 동안 부채 한도 증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출을 2년 동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부채 한도는 31.38 트릴리언 달러인데요. 이 부채는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부채 한도에 근접한 31.46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30경이 넘는 돈이죠.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국가별 등급과 국고채 발행 규모입니다. 작년 3분기 국고채 규모인데요. 미국 부채는 약 27 트릴리언 달러로 G7 국가와 중국 규모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G7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빠져있죠. 당장 6월 1일에 지불해야 하는 71빌리언 달러의 채무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노령 의료시책, 군 및 퇴직급여비, 그리고 퇴역 군인의 혜택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채무는 사회보장 관련 부채입니다. 이 모든 것은 6월 15일까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화요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실히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한 협상 중에 대규모 자금이 주식에서 빠져나가는데요. 30일 화요일 미국 주식은 큰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5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주식에서 3.9빌리언 달러의 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3주 연속 환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약 756빌리언 달러가 현금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라고 했습니다. 신용평가기간은 주말을 앞두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주의 상태로 두었었습니다. 이 신용등급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켄 피셔는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해서 떠나는 것은 실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에 약세론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켄 피셔는 추이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강세장의 초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주 6월 2일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를 주목해야겠습니다. 4월에는 미국의 일자리 25만 3천 개를 추가했는데요. 5월에는 18만 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크로 상황을 잘 지켜보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